매각 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에 조건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 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이 매각 허가 결정에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 허가 결정에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낸 뒤에 강제 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에 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집행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당 절차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매각기일에 매수신고가 있은 뒤 매각 대금을 내기 전에 강제 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 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민사집행법 제114조의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았던 때에는 위 금액을 먼저 지급한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 집행법원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매각기일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가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인은 자기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으로부터 인정된 구제방법으로서의 추후 보완이 허용된다. 공유물의 지분을 매각할 때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매각기일 등을 통지하여야 하므로 이를 통지받지 못한 공유자도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절차상에 흠을 들어 항고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이 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매각 기일을 스스로 알고 그 기일에 출석하여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자신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통지 누락은 매각 허가 결정의 이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매각 기일의 공고 및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 기일 및 매각 결정 기일에 대한 통지 절차가 완료된 후에 권리 신고가 있더라도 그 신고가 매각 기일 전에 행하여졌다면 당해 이해관계인에게 매각 기일 및 매각 결정 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권리신고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 경매 절차 진행 사실에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경매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채권가압류에서 채권자가 채권가압류 신청을 취하하면 채권가압류 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지만 채권가압류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채권가압류 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비로소 그 가압류 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 가압류 취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제3채무자가 집행법원, 법원사무관 등의 통지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가압류 신청 취하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취하 통지서의 송달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압류 집행은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되므로 본집행이 되어 있는 한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취소 신청 또는 가압류 집행 자체의 취소 등을 구할 실익이 없다. 가처분 취소 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므로 그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처분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다. 금전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피압류 채권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나중에 채권자가 이를 보완하더라도 압류명령이 소급하여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가압류 명령에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채무자가 각 제3채무자들에게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 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된 사안에서 위 문헌의 기재로서 가압류 명령의 송달 이후에 새로 입금되는 예금 채권까지 포함하여 가압류되었다고 보는 것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할 때 의문을 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예금 채권까지 가압류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이는 압류 및 추심 명령에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 또는 채무자의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전부 명령은 무효이다.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압류의 대상인 수인의 채무자들의 채권 합계액이나 수인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의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그 채권 합계액이 집행 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압류 명령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압류의 대상인 여러 채권의 합계액이 집행채권액보다 오히려 적다거나 복수의 채권이 모두 하나의 계약에 기하여 발생하였거나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일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할 대상인 채권별로 압류될 부분을 따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압류 등 결정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 결정이 등기된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지 못한다. 첫 경매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한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 매각으로 인하여 전세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배당을 받게 된다. 첫 경매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한 전세권자는 그보다 앞서는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 그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결과 전세권 역시 소멸하기 때문에 배당을 받게 된다. 압류, 참가압류, 교부 청구를 한 국세, 지방세 등 공과금 채권자는 압류, 참가압류의 등기가 첫 경매개시 결정 등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 다시 별도의 교부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는다. 조세채권자인 과세관청이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하고 이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별채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위 체납처분에 배당할 금원은 채권자인 과세관청이 아닌 파산관제인이 배당받게 된다. 근저당권자가 공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 채권에 기하여 가압류만 하고 있던 중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게 되면 공탁관은 압류와 가압류의 경합을 사유로 하여 압류법원에 사유신고를 하게 되므로 그 이후에는 근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나 배당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근저당권자는 위 배당 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아닌 단순한 가압류 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들과 안분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가 동시에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 집행의 방법을 선택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비록 그가 물상대위권을 갖는 실체법상의 우선권자라 하더라도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부된 전부 명령은 무효로 볼 수밖에 없다. 수용보상금 채권의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상물인 금전 그 밖의 물건이 지급 또는 인도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하고, 담보물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전에 양도 또는 전부 명령 등에 의하여 보상금 채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담보물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가 먼저 가압류나 압류의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담보물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일단 사업시행자가 집행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한 때 또는 추심채권자가 추심하고 추심신고를 한 때에는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이므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수용되는 토지에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더라도 토지 수용으로 사업 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게 됨에 따라 그 토지 가압류의 효력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이고, 이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 보상금 채권에 당연히 이전되어 효력이 미치게 된다거나, 수용 보상금 채권에 대하여도 토지 가압류의 처분 금지적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경매 개시 결정은 채무자에게 고지되어야만 효력이 생기고, 경매 개시 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경매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집행 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피담 보채권이 발생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부동산에 관하여 이중경 매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에 선행, 경매 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그때까지 진행된 선행 경매 절차의 결과는 후행 매각 절차에서 유효한 범위에서 후행 경매 절차에 그대로 승계되어 이용된다. 체납 처분 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 예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는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유치권 취득 시기가 근저당권 설정 후라거나 유치권 취득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유치권으로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 그 자체를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차임 채권을 압류하였는데 그 후 임대차가 종료하여 차임 채권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뀐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유지된다.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후 채권의 발생 원인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이전받게 되므로 제3채무자는 계약 인수에 의하여 그와 양도인 사이의 계약 관계가 소멸하였음을 내세워 압류 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채권의 압류는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가지며, 집행채권에 관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압류명령 신청 시에 발생한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 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등으로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집행을 함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할 것이다.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지만, 추심권의 포기는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추심권의 포기만으로는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상실되지 아니하고,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면 비로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다. 압류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압류된 채권의 처분 행위를 금지하는 것뿐이므로 그 압류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만으로 중단되지 아니한다. 다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거기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한 민법 제174조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 배당 요구의 종기가 정해지면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등기된 최선순위의 전세권자에게 배당 요구의 종기를 고지하여야 한다.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는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등기 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 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보, 원인 및 금액을, 담보가 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화해야 한다. 이미 배당 요구 또는 채권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도 배당 요구의 종기를 연기한 경우에는 다시 고지 및 최고를 하여야 한다. 법원 사무관 등은 첫 경매 개시 결정 등 기존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 및 저당권 전세권, 그 밖에 우선 변제 청구권으로서 첫 경매 개시 결정 등 기존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및 조세,
그 밖에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화해야 한다. 금전 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전부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 압류 전 피전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 사유로 전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수인의 채권자에게 금전 채권이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 불가분 채권자들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이루어지면 그 불가분 채권자의 채권은 전부 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피전부 채권자가 아닌 다른 불가분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불가분 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전부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나 확정되기 전 즉시 항고 절차 단계에서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은 전부 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합정일자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의 피압류 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에 기한 추심명령 또한 무효이므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위사의 경우 압류된 금전 채권에 대한 전부 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부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 명령도 무효이므로 피압류 채권이 전부 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집행 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는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아니하여 경매가 계속 진행되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납부하였다면 경매 개시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채무자는 피담보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 또는 저당권 설정 등 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수소법원으로부터 경매 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아 경매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채무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수소법원으로부터 경매 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아 경매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부존재, 무효, 피담보채권의 불성립, 소멸 또는 변제와 같은 실체상의 흠도 경매 절차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해관계인은 이러한 실체상의 흠을 이유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고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다. 채무자는 경매 신청 채권자의 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저당권이 말소된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여 경매 절차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 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비록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전부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 채권에 관하여 압류 등이 경합하면 전부 명령은 무효이지만 압류 경합이 전부 명령 송달 뒤에 발생하였다면 전부 명령이 확정되기 전이었다 하더라도 전부 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이는 피전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집행권한을 가지고 근로자의 자신에 대한 임금채권 중 압류가 가능한 부분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이 전부된 경우에도 임차인의 건물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사이의 동시 이행관계는 존속하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현실적인 이행에 제공을 하지 않는 한 임차인의 건물인도 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전부 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인 집행증서의 기초가 된 법률 행위 중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무효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므로 그 집행채권자는 집행채무자에게 위 전부 명령에 따라 전부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추심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를 양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이는 전부 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상의 집행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채권자인 원고가 배당에 의해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만이 심리 대상이어서 원고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 증명할 필요는 없다. 배당에 의해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이는 전속 관할이다. 채권자가 배당 이의를 하면서 배당 이의 사유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경우 그 다른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소송 목적물은 피고로 된 채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 범위 순위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채무자나 소유자로부터 위와 같이 배당받을 권리를 양수하였더라도 배당 이의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배당 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변론 준비 기일에 출석한 적이 있더라도 첫 변론 기일에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 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의압류금 지체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이 재판은 직권으로 할 수는 없고 채권자가 압류금 지체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가 압류명령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법원은 압류금 지체권의 범위 변경의 재판 또는 그 변경의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강제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의 잠정 처분을 할 수 있다. 법원은 압류금 지체권의 목적물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하고 압류명령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가 집행인으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사용자인 법인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가 정하는 압류금 지체권인 근로자의 퇴직금 2분의 1 상당액을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수령 거절을 원인으로 변제 공탁한 경우 그 공탁금은 임금 채권의 성질을 유지하므로 이를 집행 대상으로 한 압류 및 전부 명령은 무효다. 채무자가 압류금 지체권의 목적물이 입금된 예금 채권을 압류당한 다음에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집행법원에 제출한 경우에 집행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서면에 즉시 항고나 이의 신청 등의 다른 제목이 붙어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서 정한 압류명령의 취소 신청으로 보아야 한다. 무효가 아닌 가처분 등기 경료 후 가처분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집행법원에 가처분 결정 취소나 집행 취소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가처분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을 뿐 곧바로 가처분 등기 자체의 말소를 소구할 수는 없다. 가압류 집행이 본집행 절차로 이행한 후 본집행의 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본집행 절차가 종료된 경우나 채무자가 청구 이에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본집행 절차가 종국적으로 취소된 경우는 보전집행의 효력이 그대로 살아나서 보전집행 상태가 유지된다. 채무자가 가처분 재판이 고지되기 전부터 가처분 재판에서 명한 부작위에 위반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 가처분 결정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간접 강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대법원에서 보전처분 취소 결정을 취소 변경함으로써 그 보전처분에 관하여 새로운 집행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법원이 집행기관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제1심법원이 집행한다. 보전재판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고 보전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보전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한다. 추심의 소의 원고는 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취득한 채권자로서 추심소송에서 추심명령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추심소송 계속 중에 추심명령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사자적 흠결을 이유로 소를 각하해야 한다. 압류가 경합하고 있는 경우에도 압류 채권자 중 1위는 추심명령을 얻어 단독으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다른 추심 채권자가 먼저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와 별개의 소송으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중복제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 하나 민사소송법 제83조나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2항에 따라 기존의 추심소송에 공동소송 참가를 하는 것은 적법하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추심의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소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소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자가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여 추심권이 소멸하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모두 채무자에게 복귀한다.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동일한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자들이 압류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 종결일 이전에 압류 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 채권자에게도 미친다. 소유권 이전 등 기말소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다음 청구의 기초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가처분이의 절차에서 가처분 신청 이후에 예비적으로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 기청구권을 추가할 수 있다. 보전집행이 본집행으로 이전된 경우 채무자는 보전집행 자체의 취소를 구할 실익은 없게 되나 보전명령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실익은 있게 된다. 채권 가압류에 있어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없다면 가압류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법률상 아무런 불이익을 받을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가압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 채권자가 신청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선행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을 피보 전채권으로 하는 가압류 결정을 후행 매매계약의 기한 잔대금 및 그 지연 배상금의 범위 내에서 인가하고 그 초과 부분을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는 보전처분 신청에 당부를 심리 판단하여 달라는 신청으로서 사정 변경에 해당하는 사유와 제소기간의 경과도 이의 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다. 신축 중인 건물로서 아직 독립한 건물로 인정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법 제66조의 미등기 부동산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어 유체동산, 집행의 대상으로도 되지 않으므로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 있었음에도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 채무자는 가처분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점유자의 지위에 있고 따라서 가처분 채권자는 가처분 채무자의 점유 상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가처분 채무자를 피고로 한 채로 본안 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과 부동산 가압류는 그 내용이 서로 모순 저촉되지 않는 경우라면 경합이 가능하나 그 내용이 모순 저촉되는 경우 효력의 우열은 집행의 선우에 의하여 결정된다. 채권 가압류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바라지 않으므로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것이다. 채권 가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 금지는 집행 보전을 위하여 인정된 것이므로 가압류 채무자는 피압류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해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다만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가압류 신청 진술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진술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 해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취소 사유가 발생한 이후 채권자가 다시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보전의 필요성 유무는 최초의 가처분 신청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증여채권의 양도 승낙 후에 채권 양수인이 그 증서를 첨부하여 법원의 양수금 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 공무원이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이에 접수일자를 표시하는 접수인을 찍은 경우 가압류 신청서에 찍힌 접수일자는 그 첨부 서류인 승낙서에 대하여 확정일자에 해당한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그 피보전 권리가 특정물에 관한 이행 청구권이므로 신청서에 그 목적물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나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가압류할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를 기재하면 된다. 보전처분이 발령된 후에 채권자가 보전처분 신청을 취하하면 보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없어도 보전처분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되므로 채무자로서는 보전처분 이의 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그 집행채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라 할지라도 그 조건이 집행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즉시 이행할 수 있는 의무의 이행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하고 집행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면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동일한 피보전 권리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동종의 가처분 집행이 이미 마쳐졌다거나 선행의 가처분에 따른 본안소송에 공동피고로 관여할 수 있다거나 또는 나아가 장차 후행 가처분 신청에 따른 본안소송이 중복소송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채권자의 금전 채권에 관하여 충분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충분히 있음이 소명된 경우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가압류의 필요성이 부인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에 따라 권리의 침해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채무자들이 그 가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권리 침해의 중단이라는 사정만으로 종래의 가처분이 보전의 필요성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은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특허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당시에 실체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가까운 장래의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하여 특허권 등이 무효로 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전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 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집행으로서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채무자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 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법원의 가압류 명령이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이 경우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발생한다.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 압류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후 피압류 채권이 기본 계약 관계의 해지 실효 또는 소멸 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 체납처분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 중단 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채권자가 위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 채권을 추심하는 추심 채권자에게도 미친다. 추심권의 포기는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추심권의 포기만으로는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상실되지 아니하고 압류 명령의 신청을 취하하면 비로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다. 배당 재단으로부터 집행권원 없이도 우선 변제받을 집행비용에 해당하려면 강제 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강제 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어야 하고 나아가 집행 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대지급한 공익 비용이어야 한다. 가등기담보권자는 귀속정산 과정에서 담보 목적물의 교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쓴 감정평가 비용 등을 실행비용으로서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뿐 청산의 결과로서 본등기를 마치기 위해 지출한 절차 비용과 취득세 등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하나의 판결로 확정된 경우 부동산 인도 강제 집행의 집행비용에 대한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이 없다면 그 집행비용을 위 부동산 인도 강제 집행의 집행권원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의 확정 판결에 기한 강제 경매 절차에서 추심할 수 없다. 강제 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 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당사자는 집행이 끝날 당시에 집행이 계속된 법원의 집행비용의 부담 및 집행비용액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비용이 지출된 시기, 채권자가 이를 지출할 필요성, 강제 집행과의 관련성 및 강제 집행이 끝나게 된 원인이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 단체 임원 등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의 경우 채권자가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된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가처분의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해진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행권원의 채무자와 동일성이 없는 사람 등 집행의 채무자 적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그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주었으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 등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집행문에 의한 집행의 채무자가 되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공탁이 이루어져 배당 절차가 개시된 다음 집행채권이 양도되고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를 했더라도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이상 양수인의 채권자가 위 배당금 채권에 대하여 받은 압류 및 전부 명령은 무효이다.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후에 등기관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 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있은 후에 비용부담 의무자가 사망하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부적법하다.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 집행채권자가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집행채무자가 상속 포기 사실을 들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집행문의 효력을 다투어 그 효력이 부정되지 않은 이상 피전 부채권은 전부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채무의 성질이 간접 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 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부대체적 자기채무로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집행권원에 대한 간접 강제 결정의 주문에서 채무자가 열람 등사 허용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에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경우 이러한 간접 강제 결정에서 명한 배상금 지급 의무는 그 발생 여부나 시기 및 범위가 불확정적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간접 강제 결정은 이를 집행하는 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부대체적 자규 의무의 이행으로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복사를 허용하라는 판결 등의 집행을 위한 간접 강제 결정에서 채무자로 하여금 의무 위반 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경우 채권자는 특정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복사를 요구한 사실, 그것이 본래의 집행권원에서 열람 복사 허용을 명한 장부 또는 서류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을 증명함으로써 간접 강제 결정의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채무자는 이와 같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다투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통해 간접 강제 결정에 기초한 배상금 채권의 집행을 저지할 수 있을 뿐 부대체적 자규 의무를 이행하였음을 내세워 청구 이의의 소로서 본래의 집행권원인 판결 등의 집행력 자체를 배제해달라고 할 수 없고 그 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발령된 간접 강제 결정에 대하여도 청구 이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채무자가 간접 강제 결정에서 명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를 이행하였다면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채권자가 부대체적 자기 채무에 대한 간접 강제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채권에 대한 가압류 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 특히 가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가압류 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가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압류 결정에서도 피압류 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여러 채권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 중단 효력이 없고 집행 절차를 개시하였으나 가압류할 동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집행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 가압류 신청에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신문기일 또는 변론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면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소멸하고 가압류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공유자가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집행법원은 최고가 매수 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공유물 지분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음을 등기부에 기입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 개시 결정이 있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이 통지는 채무자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의 송달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통지가 누락된 경우라도 경매 개시 결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공유자에게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하지 않으면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사유가 된다.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민사집행법 제114조의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매수 신고인은 집행관이 매각 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 판결에 기하여 공유물 전부를 경매에 붙여 그 매각 대금을 분배하기 위한 현금화의 경우에도 공유물의 지분 경매에 있어 다른 공유자에 대한 통지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39조가 적용된다. 집행법원이 일괄 매각 결정을 하는 경우 매각 대상인 여러 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 매각된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경매 절차의 진행에 관한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그와 같은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져야만 할 것인가. 장차 경매 절차에서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경매 절차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어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 집행관의 집행처분 기타 집행관이 지킬 집행 절차에 대한 이의 신청은 감독기관인 집행법원의 의원 심사를 거침으로써 감독권 발동을 구하는 신청으로서 의미가 있고 집행법원은 그 심리에 있어 이의 재판 당시까지 제출된 이의 사유 주장과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이의 사유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제외하고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부동산 등의 인도 집행에서 강제 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 집행관이 이를 제거하여 보관 혹은 매각하는 것이 다소 곤란하다는 사유만으로 목적물의 인도 집행을 불능으로 처리하였다면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에 대한 재판이 집행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 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 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 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신청 채권자가 경매 신청서에 피담보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 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 채권자의 청구 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 채권자가 채권 계산서에 청구 금액을 확정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 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경매 신청서의 청구 채권으로 원금 외의 이자, 지연 손해금 등의 부대 채권을 개괄적으로 남아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 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 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경매 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던 청구 금액의 산출 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이므로 허용된다. 법원 사무관 등은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하는데 이 최고를 받은 채권자가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사항 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명에 따라 계산하며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강제 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 청구를 한 경우에 그 경매 절차 개시를 한 후에는 청구 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고 그 후에 청구 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의 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민사집행법 제88조에 의한 배당 요구의 효력밖에는 없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신청 채권자가 경매 신청서의 청구 채권 중 이자, 지연 손해금 등의 부대 채권을 확정액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나중에 배당 요구 종기까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부대 채권을 증액하여 청구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부부 공유 유치동산의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은 체납처분의 경우에 유추 적용을 배제할 만한 특수성이 없으므로 이를 체납처분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배우자가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다. 부부 공유 재산을 제외한 유체동산의 공유 지분은 유체동산 집행의 대상이 아니므로 민사집행법 제251조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방법에 따라 압류한다.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은 유추 적용된다.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강제 경매 개시 결정에 기초한 인도 집행은 그 개시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송달되거나 등록되기 전에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때의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자동차 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강제 경매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에 효력이 생긴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집행관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집행관이 이 통지를 받은 경우 자동차를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이 채무자 외의 사람인 때에는
집행관은 그 사람에게 자동차 집행의 신청이 취하되었다거나 또는 강제 경매 절차가 취소되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 사무관 등으로부터 자동차 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사실 또는 강제 경매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에 효력이 생긴 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은 집행관은 자동차를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에게 자동차가 있는 곳에서 이를 인도하여야 하지만 자동차를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집행관이 이러한 인도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자동차 집행의 절차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은 집행 종료 후의 재판으로서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에는 항고 이유서 제출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및 제5항이 적용될 수 없다. 집행정지 서류가 제출되었음에도 집행기관이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집행처분을 하였으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즉시 항고 없이 강제 집행 절차가 그대로 완결된 경우 집행행위에 따라 발생된 법률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 자신에게 주식 양도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제기한 주식 양도명령에 대한 즉시 항고는 아직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항고권 발생 전에 한 항고에 해당하므로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경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 모두에게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는 일주일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10일 이내에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집행관의 현황 조사 결과 임차인으로 조사 보고되었다 하여도 매각 허가 결정 이전에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대법원 예규에 의한 경매 절차 진행 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는 법률상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임차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과 소액 임차권자나 확정일자부 임차권자라도 배당 요구를 하여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여 주는 것일 뿐이므로 임차인이 그 권리 신고를 하기 전에 임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 절차의 진행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 사유가 될 수 없다.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대금 지급 기일이 정해진 상태에서 임차인이 자기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저당권이 소멸하고 경매 절차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인 매각대금 납부 전에 선순위의 저당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존재로 인하여 담보가치의 손상을 받을 선순위 저당권이 없게 되므로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절차의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배당 절차에 있어서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담보 물권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여러 명 있고 이들이 모두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각 임차인별로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되 그들 상호 간에는 대항력 및 확정 일자를 최종적으로 갖춘 순서대로 우열관계를 정하고 선순위 가압류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가압류권자에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평등 배당을 받는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 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 요건과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 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지는 못한다.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제3채무자가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한 경우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어음이나 수표 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어음이나 수표의 소지인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으로서 압류된 원인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원인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물품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신용장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수입업자는 그 신용장 대금의 지급으로 물품 대금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가압류 채권자나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동산 양도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로 양도담보 설정자의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는 그 양도담보 설정 후 취득한 양도담보 설정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상기로서 양도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압류명령이 송달될 당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압류된 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도래하여 상기적상에 있었던 경우는 물론 상기적상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동채권만이 변제기가 지났거나 또는 두 채권 모두 변제기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자동채권이 먼저 또는 압류된 채권과 동시에 변제기에 도달할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상기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피압류채권이 장래 발생할 채권으로서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통상 대출금 등 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변제 자력에 의심이 가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의 그 대출금 등 채권에 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도록 함으로써 예금 등 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어도 그 대출금 등 채권으로 피압류 채권인 예금 등의 채권과 상계를 할 수 있도록 특약을 하고 있는데 판례는 이러한 기한의 이익 상실 등 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특약에 따라 대출금 등 채권과 피압류 채권인 예금 채권이 곧바로 상기적상에 이르기 때문에 제3채무자인 은행 등은 제한 없이 상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따라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임금 채권을 가지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 채권에 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이 정하는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배당 요구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 배당 요구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당 요구 시점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 그리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이와 같이 보아야 하므로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의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 변제권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담보물권자 등의 희생 아래 인정되고 있는 점. 민법 제334조, 제360조 등에 의하면 공시방법이 있는 민법상의 담보물권의 경우에도 우선 변제권이 있는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 이자 등 부대채권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도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어느 근로자에게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대지급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은 대지급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과 서로 같은 순위로 배당받아야 하고 단순히 근로복지공단의 대위채권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익적 성격을 갖는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 변제권 있는 임금 등 채권보다 후순위로 배당받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 변제 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 배당 요구 종기까지 그 자격을 소명하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를 보완하였다면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적법한 배당 요구가 필요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선순위 채권자는 대신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부동산에 관한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된 뒤에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가 마쳐진 경우 조세 채권자인 국가가 경매법원의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로서 교부 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민법 제367조에 의하여 우선 상환을 받으려면 저당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할 필요는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 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여전히 대항 요건을 유지함으로써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는 그와 같이 존속되는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